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듣고 계시고요. 오늘 패널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까 3부에서는요, 어제 대통령의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 아주 꼼꼼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못 여쭤본 게 있어요. 어제 이 야당이 주장한 연립정부 구성, 연정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네. 대통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국민의당에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연정 얘기는 왜 나온 건가요? 우선 연정은 총선 마치자마자 역사교과서 개정 등등등 세월호 연장 특별법, 국민의당이 발이 빨랐죠. 그중에서 연정에 액센트를 하나 찍었고요. 네. 어느 당도 국회의 안정적 운영이 힘드니까 어떻게든 뭔가 좀 서로 주도권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이 분명하고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청와대 입장에서 보자면 연정이라는 게 결코 달가울 리가 없죠. 네. 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 자체가 일단 정치적 위기이지만 네. 연정을 한다는 것은 의원내각제 하에 독일이나 유럽 등 몇몇 나라에서의 연정과는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중심제 하의 연정을 청와대에서는 권력 분점이자 레임덕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걸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적 유전자가 다른 정치 그룹끼리 연정이라고 했을 때 시너지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권력은 분점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의석수로는 세 번째 당 3당이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비중이나 앞으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대화시키는 것을 당 안팎에 강조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리고 1, 2당이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도체제 문제로 좀 혼선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국정이나 정치가 많이 바뀌어진다. 연정 내지는 연정 비슷한 효과를 봐라. 옛날 양당 체제 같으면 이게 되겠어? 라는 것을 자기 존재를 더 강화하고 싶은 거겠죠. 다분히 정치적 포석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지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렇죠. 국민의당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제 카드가 되는 거고. 쉽게 말하자면. 소 국장님의 연정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쨌건 그 국민의당으로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슈를 하나 제대로 선점을 했다.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른바 야권 통합론 총선 와중에 그 김정인 대표가 그 얘기하면서 국민의당이 크게 여러 가지로 좀 막 내부 분란을 좀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당으로서는 늘 그런 불안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선제적으로 어쨌건 이러한 연정 이슈를 던진 것은 그러한 제기될 수 있는 야권 통합론에 미리미리 대응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당으로서는 어쨌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다수라는 그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인 거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이른바 결선 투표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선 투표제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강하고 또 새누리당이 거기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많이 그냥 물밑으로 사라진 것 같고 오히려 이 연정 카드는 더민주당뿐만 아니고 새누리당까지도 국민의당으로서는 이른바 견인해낼 수 있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간. 네. 하지만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대선 국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집권한 경우가 없습니다. 다 연합을 했든 뭘 했든 어쨌건 이러한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당이 그 이슈를 미리 던졌다는 것은 앞으로도 어쨌건 상당 부분의 여러 가지 이슈를 우리가 단지 어떤 때는 새누리당, 어떤 때는 더민주 이런 식의 캐스팅 보트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슈 자체를
선점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보인 것이죠. 네, 그럼 유리하고 좋은 포석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평론가님 아까 말씀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처럼 내각제가 아니니까 네. 연정에 한계가 있다. 근데 지금 소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부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씀하신 대로 대선 국면에서 한 번은 90년에 3당 합당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DJP 연합이라고 하는 두 당의 세력이 그렇죠. 합쳐서 대선을 치른 연정 비슷한 모양이 이제 또 우리 경험이 노무현 있었던 대통령도 생각이 나네요. 사실상 그 막판에 파기되긴 했지만 네. 정몽준 국민통합 21 네. 그 당시 그런 형태를 띄어서 막판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네. 갔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상 경제 민주화라는 부분이 그러한 일정의 연정 비슷한 정책적인 연정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쪽 경험을 봤을 때 내년에도 그러한 어떤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지난주에 네. 이 박찬종 전 의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 국민의당의 연합정부 제안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의 오만이다. 이렇게 이제 또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다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발언이신데. 궁금한 대목은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당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새누리당 지금 이제 지도부 공백 길어지고 있고요. 우선 두 야당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의외로 총선 전에는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총선 결과 대약진을 한 국민의당이 총선 이후에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가장 먼저 오늘 세웠어요. 예. 그것도 만장일치 추대로. 사실은 지난해 2월 8일을 생각해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대표로 문재인 전 대표와 결혼인물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 이분이 지금 이제 오늘 원내대표로 추대가 됐는데 이강규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20대 국회. 38명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비례대표를 빼고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원내대표 맡을 사람 정책위 의장에 선출된 김성식 의원 네. 둘 다 거의 유일한 적임자가 아닌가 아하. 싶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안타까워하는 느낌이 좀 묻어나던데요. 연임하고 싶었는데 점점점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지금 21석인가 그래서 지금 원내교섭 전체도 19대 말기에 이루긴 했지만 네. 20대 곧 이제 5월 30일부터인가 아마 공식 임기가 네, 시작되죠. 개원이 되죠. 개원이 네. 되죠. 그때 열릴 3당 체제와는 좀 질적으로 다르고 네. 중량감도 꽤 커져 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을 고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일한 카드였다. 청취자들한테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연정 얘기를 했는데 네. DJP 연합이나 노무현 정몽준 그 연합과 연정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연정은 분명히 장관 뭐 이런 것을 비율대로 나누거나 그래서 국정에 함께 참여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정치 세력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손을 잡자라는 연합과는 좀 다르니까 어제 연정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현실적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정치적 최소 지향점이 같아야 되는데 현재 3당 구조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국민의당으로서는 지금 내부 정비를 확실히 하고 우리 때문에 국회의 생산성도 올라가고 1, 2당 사이에 지루한 힘겨루기 하는 것을 우리가 왔다 갔다 중심추 역할을 때론 어느 편에 힘을 네. 실어줌으로써 스윙보터를 함으로써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협상력과 여야 두루 인맥이 있는 박지원 의원이 노회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적임자라고 보고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안 능력 그다음에 특히 경제에 관한 식견 통찰력 이런 것들은 김성식 의원을 꼭 국민의당 밖에서 찾더라도 네. 이번에 300명 당선자 중에 경제 정책 분야에서 김성식 의원만한 사람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네.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거의 유일한 적임자 같다. 높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당 제일 작은 당이지만 먼저 내공이 만만치 않은 박지원 대표를 원내대표 카드로 딱 내세우고 버티고 있는데 자, 소 국장님. 네. 더불어민주당 사정으로 가볼게요. 오늘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5월 3일에 지금 이제 이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7월에 할 것이냐 미룰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일에 이제 이 당선자들이 모여서 원내대표를 뽑죠. 선거하겠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해야 좀
잘 굴러갈 수 있는 기반을 이번에 만들 수 있나요? 글쎄, 일단 그 얘기 앞서서 연정 얘기 하나만 제가 잠깐 드리고 오늘 연정이 뜨겁군요. 저는 그 연정 네. 카드가 특히 새누리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일정하게 분화할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둔 그런 카드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 카드를 던진 데는 당연히 이제 더민주화의 어떤 연정 이런 것도 염두에 뒀지만 새누리당의 이른바 개혁적 보수 세력, 네. 비박계 중에 과거 네. 총선 때도 뭐 여러 가지 거론이 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세력과 연대해서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쪽에 또 시그널을 보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부 또 무소속도 있죠. 예, 복당 그래서 문제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만. 이제 그 여권 내의 정계 여권 분열을 통한 정계 재편으로 네.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네. 싶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결국 이제 김종인 체제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표를 뽑을 것이냐 네. 그 부분이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글쎄요, 뭐 원론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은데 네. 저는 과연 현재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표를 뽑았을 때 내년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권정당으로서의 변화 과정 이런 것이 과연 잘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뭐랄까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체제가 연말까지 조금 더 가는 것이 현재 더민주의 어떤 변화라든지 새로운 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토대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평론가로서의 조언이라고 치면 네. 현실적으로 지금 그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연기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있는데 네.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지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예를 들면 송영길 당선자 같은 출마를 이미 선언하고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힌 분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서 계속 강하게 그런 입장을 가져갈 경우에 이게 당무위원회와 이제 당선자들 총회 이런 데서 어쨌건 잘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그 과정 자체가 막 경론이 일어나서 서로가 오히려 그런 상황 자체가 돼버리면 네. 그 상황 자체가 그 연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네. 거죠. 예. 자, 아까 갈림길 기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론가님 한 가지 여쭤보면 예. 김종인 대표는 아직 비상사태가 끝난 게 아니다. 비상 상황이 예.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니까 비대위가 더 가야 한다는 의중이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김태년 의원을 인터뷰했는데요. 이분은 그냥 간단해요. 규칙대로 해야 된다. 예.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전당대회 열리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때 규칙대로 하면 모든 게 다 순리대로 풀린다. 이 두 가지를 들으면서 전 충돌을 느꼈는데 네.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할까요? 저는 그냥 제 김태년 일당인데. 의원은 간단히 말했다 그러는데 네. 저도 사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비대위라는 게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은 뭔가 정상적인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리더십이 공백이거나 그래서 비상하게 네. 부랴부랴해서 정상적인 체제로 넘어가기까지의 과도적인 성격이 비대위 아니에요. 네. 통상 그런 것들은 길어야 한두 달 정도인 것이고 또는 몇 주이지. 네. 지금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4월이 왔고 앞으로도 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가 더 가야 된다? 한 6, 7개월 운영된다면 그건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체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볼 때는 아직 귀하들은 안 돼. 네. 좀 더 훈련을 더 해야 되겠어. 그렇다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전당대회를 해서 네. 리더십을 만드는 게 옳지 않을까 자, 두 싶습니다. 분의 의견이 갈리네요. 자, 비대위 체제가 좀 더 가야 한다. 그게 도움이 된다. 안정화에. 지금 원칙대로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으로 갈리는데. 자, 지금 아니, 비대위 뭐, 부분이 네. 문제가 되면 예를 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원래대로 하면 8월 2일 안에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당원 당규는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렇죠. 네. 국민의당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연기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아, 지금 그건 뭐 예. 총선 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는데요. 그건 이제 새누리당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원래 예전에는 총선 전에는 국민의당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제일- 여당인 새누리당 얘기할 시간이 제일 없어요. 호떡집에 불렀는데 제일 네. 복잡한 데가 실은 새누리당이거든요. 가장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 딱 예. 짧게 30초씩 한마디씩 여줄게요. 새누리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지금 친박 비박이 여전히 다투고 있고 네. 약간의 관망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왜들 저렇게 일방적으로만 하느냐라고 은근히 비토를 놓고 있는데 우선은 패배 책임을 놓고 누가 져야 하느냐. 네. 그래서 뭐 최경환이 삭발을 해야 한다. 김무성 때문에 졌다 이러는데 네.
이거 완전히 뒷북이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수는 계속 까먹습니다. 네. 결국은 어쨌든 친박계가 전면에 나서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비박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너무 이 계파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원내대표를 맡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모셔온다고 해도 네. 어쨌건 좀 새누리당 자체를 좀 강하게 충격을 주면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네. 인물이 오는 게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원장이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만 확정돼 있는데 내일 수요일에 오실 때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아마 선출돼 있을 겁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예. 자,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폼이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일어나는 폼, 먹는 폼, 쉬는 폼, 잠드는 폼까지.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은 다 폼에서 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있던 폼은 새로워지고 없던 폼까지 생기는 놀라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Goedemelk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네, 수요일의 정면송, 이정현이 부르는 바꿔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국민의 민의는 바꾸라는 겁니다. 혁신하라는 겁니다. 개혁하라는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뭔가 민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들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혼란 상황을 보면 과연 국민의 기대에 맞출 수 있을지 우려도 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황보화, 그리고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